야구장에 시구하러 갈 시간이 있잖아. 예.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예. 문제는 뭐냐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 강성 지지층들이 싫어해요, 그걸. 지금 국힘이 강성 지지층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예.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음. 지금 중도층 지지가 다 떨어졌죠. 예. 그럼 강성 지지층만 남았죠. 이들마저 떠나면 지지율이 폭락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 정확하게 뭐냐? 민주당이 걸었던 그 길이에요. 그 길. 자, 일단 이 4.3 이 추념식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 이 부분부터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산 엑스포 실사단도 한국을 방문했고 예. 또 서울에서 또 굵직한 일정들이 많이 있기는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 4.3 추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또 참석을 하기도 했고 대통령이 일부러 참석 안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서 참석 시비를 또 참석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받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 뭐 야당이니까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요. 예. 이게 문제는 뭐냐면 더 근본적인 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4.3의 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 예. 그 원인을 봐야 돼요. 좀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예.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국힘이 강성 지지층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하. 원래는 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후보 시절에는, 예. 그다음에 당선인 시절에는 4.3 추모, 그다음에 희생 보상하겠다, 내지 예. 반성하겠다, 사과하겠다, 그다음에 잊지 않겠다, 예. 그다음에 명예 회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쉽게 말하면 찬밥 신세란 말이죠. 딴 건 몰라도 야구장에 시구하러 갈 시간이 있잖아. 예. 근데 여기 갈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 아하. 그다음 그건 뭡니까?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예. 단지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됐다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강성 지지층들이 싫어해요, 그거를. 아. 그러니까 일단 선거 끝났잖아요. 가지 마라. 선거 끝났으니까 이 네. 강성 지지층들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그들에 맞는 행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내보낸 거죠. 예. 그래서 그 추념사를 읽어봤는데 추념사 아주 개판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아. 거기 뭐 제주가 IT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와 도대체 4.3에.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딱 예. 들어요.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네.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내가 왔다 얼굴 도장 찍는다라는 의미 그 예. 정도 의미밖에 없다라는 게 그 추념사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뭐였습니까? 5.18 망언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그냥 대통령이 쇼한 거였어. 표 받으려고. 정치인들은 표 받으려면 조상묘도 파. 우리 의도 아니야. 정강훈 목사야말로 뭐 보수 우파를 통일을 했다는 동. 천하 통일했다. 그 말이 그 얘기예요. 정강훈 목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극우잖아요. 그걸로 통일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런 망언을 했는데 연이어 망언을 했는데 징계 받았어요? 징계 안 받잖아. 징계를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최고위원입니다. 징계를 때리는 순간에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한다는 겁니다. 예. 김기현 원내대표 징계하라고 홍준표도 얘기하잖아요. 징계 못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잖아요. 이게 봐요. 당대표가 그렇단 말이에요. 당대표가 그렇고 최고위원 둘이 지금 그러죠.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예. 이사야의 예. 정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장해찬 얘는 노조를 해체시켜야 된다는 히틀러가 하던 짓이나 하고 있고 예. 헌법 위반되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강성들이 한마디로 극우 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전체적으로 지금 극우화되고 있고 우경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성 지지층에 좀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냐? 지금 중도층 지지가 다 떨어졌죠. 예. 그럼 강성 지지층만 남았죠. 이들마저 떠나면 지지율이 폭락한다는 겁니다. 아.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길이 정확하게 뭐냐? 민주당이 걸었던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이들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가 되냐면 극우화되고 우경화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 고립돼가지고 중도층부터 멀어지거든요. 그럼 총선 져요. 아.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이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하니까 계속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대구 갔죠. 서문시장 갔죠. 거기 몇 번째 방문이니까. 7번째인가 6번째인가. 하여튼 대통령께서 4번째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거 봐요. 없으니까 거기 가서라도 환호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당에 없어요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 또 왜 내부 총질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배제를 하고 하고. 정치라는 게 붙여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할 사람들도 배제. 일단 중도층은 버렸어. 예.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버렸죠. 그다음에 뭡니까? 나경원 버렸죠. 그다음에 처음에 누굴 버렸습니까? 이준석 버렸죠. 예. 그다음에 유승민 버렸죠. 나경원 버렸죠. 안철수 버렸죠. 천하람 버렸죠. 다 지들만 남았거든요. 예.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민주당이 사실 중원을 다 내줬거든. 아주 점령하면 내 땅이 되는데 북상해가지고 그냥 서울까지 쫙 먹어버리면 되는데 낙동강 전선과 낙동강의 전선을 치고 있는 거. 예. 이해를 못하겠어 이 사람들. 자 어떻게 보면 지지율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위태롭고 또 네. 국민의힘도 동반해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 심평 변호사가 또 좀 썬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봐도 예. 너무한 거죠. 그분도 굉장히 강성으로 변했는데 그 지지율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당정 분리가 안 되잖아요. 어떤 현상들이면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이 연동이 돼 버려요. 그렇죠.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 지지율이 받쳐주거나 예. 또는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로 버티거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같이 떨어진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땐 좋은데 예. 떨어질 때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여연 있잖아요. 여의도 연구소. 예. 이가 좀 이상해요. 옛날에 왜요? 여의도 연구소는 옛날에 뭐였냐면 정책 연구소 아닙니까? 민주당에서까지 참조했거든. 정말로. 예. 정말. 근데 이게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여론조사거든. 그것마저 예. 그거는 정확했는데 나중에 국힘이 망할 때가 되니까 그때 국힘 이전이죠. 그때 예. 망할 때니까 여론조사가 안 맞더라고. 근데 요번에 또 대선 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냥 두 자릿수 차이로 이길 거라고 이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완전히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체제가 이거 3% 후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총력으로 했는데 겨우 50%가 간신히 넘었습니다. 40%의 비토층이 있는 거거든요. 여권 지지층 속에서도. 그러니까 지도력이 사실 없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 능력으로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대통령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용산의 하청업체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없다라 보니까 왜냐하면 자율성이 없거든. 국회 가가지고 하려면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데 이건 좀 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꼭두각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총선 다가오면 이제 이준석이 말했듯이 예. 비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 근데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고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된 당 대표인데 뭔가 좀 제 역할이 안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니 3% 후보를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 자기 지도력이 있어가지고 올라갔으면 모르는데 예. 자기 정당성을 누구한테 부른 겁니까? 청와대 아니 용산에서 받은 거잖아요. 자기 역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두각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강성 지지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강성 지지층. 자 6대 4거든. 예.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국힘 지지층 전체적으로 30% 35%면 그 중에서 또 6대 4예요. 6이거든. 그 얼마나 인구 퍼센티지로 하면 20%가 안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지금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중도층 있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이렇게 나가면 사실은 총선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재명만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리스크가 일종의 상수화됐거든요. 이제는 별로 충격을 안 받아. 오히려 뭐 지지율의 큰 네. 급락 등락 현상은 없을 것이다. 습관화돼 버렸어요. 사람들이 원래 이재명은 그런 놈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죠. 예. 그러다면 그때 그러니까 민주당은 145석만 얻으면 끝이에요. 왜냐면 이번에 수도권에서 그렇게 많이 못 얻거든. 169석 못 얻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얻은 거잖아. 그러니까 145석만 맞잖아요. 거기다 정의당 5-6석 합쳐봐. 150석이 예. 넘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죠.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 니들 한 일 없지 않냐 5년 동안. 정권 교체. 이렇게 가는 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할 때는 그래도 과반은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중도층하고 손을 잡으려는 이런 시도를 해야 되고 음. 그러려면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은 이준석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음. 니들 나를 쳐냈지? 니들 좋지 지금? 예. 총선 한번 선거 한번 치러봐라. 니들 한번 치러봐. 결국은 너희들 나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어. 벌써 여의도 용서 소장이 벌써 손 내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건 그거라는 겁니다. 그걸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람 이준석 쳐내고 천하람 얘네들 천하용만 끌어온다 불가능해요. 아. 왜냐하면 천하용에는 이준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콘스텔 그 배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하람이 똑똑한 거죠. 너만 와라 그러면 아니다 안 가잖아. 아. 하면 장해찬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장해찬이 자기가 이준석 대체제가 될 거라 그러잖아.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제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준석은 아마 그 기회를 볼 겁니다. 어차피 선거 되면 니들 중도층 필요할 거 아니야. 2030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 나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 예. 그걸 믿고 버티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 또 공천 문제가 벌어져 봐. 아이고 복잡해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당에서 쭉 내려갈 거고, 일단 용산 출신들 거기다가 검사 출신들 쭉쭉 내려오고 당연히 자본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예.